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셧다운이 이번 주에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많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판매에 호조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증권사들 다수가 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높이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했는데,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800포인트 위에서도 계속 매수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뭐 로봇, 소부장, 증권 등등의 종목들이 올랐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좀 다양해지고 있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대 올랐고요.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랐다.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올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하고 필수 소비재 빼놓고 다 올랐어요. 그리고 오른 업종 보면 업종 지수가 대부분 다 1%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고르게 올랐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악재가 해소되고 호재가 등장하고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재료 크게 봐서 한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반협박 같은 발언도 하긴 하는데,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이룰 것이다,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어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허리펑하고 이제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던트 장관이 허리펑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사전 조율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에이펙 회담에서는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결국엔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역 합의 나올 것 같다. 100% 관세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캐피털닷컴에서는 히토리와 100% 관세, 이건 서로에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멱살을 붙들고 있는데 저게 치명적인 사안이라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의 광물협정 체결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1년 후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히토류가 넘쳐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거다,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히토류가 넘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히토류가 우리 약점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대응을 자꾸 찾고 있잖아요. 호주에 워낙 히토류가 또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저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캔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도 하고 미국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도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자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봐서 무역 협정이 어쨌든 이번에 합의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셧다운이 이번 주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캐비넷 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야당 쪽에 좀 유연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인 어떤 야당 인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에 셧다운을 종료시킬 거다. 그리고 만약에 셧다운 종료되지 않으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셧다운 종료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종료가 되나 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서는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판매 호조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오후 방송에서 그 애플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있었다라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로이터에서 나온 거. 그 미국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 선물이 그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규 시장에서도 실제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이게 또 시장을 올리는 세 번째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보면 이제 지금 증시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조금만 주춤하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고소득층은 소비를 계속 잘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고소득층마저 소비가 끊어지게 되면 미국 소비는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증시 강세장에 고소득층의 어떤 소비가 강하게 이제 유지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밀려버리면 이쪽조차도 소비를 안 하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계속 강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시는 좀만 밀려도 소비에 대한 또 우려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은행 문제 좀 제기됐는데 이건 제가 잠시 차트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애플이 역시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다시 또 2, 3위 경쟁이 붙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엔비디아하고 이제 브로드컴은 오늘 약간 이제 수급이 나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나가면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이 특정한 업종의 종목이 몰려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어떤 그 AI 관련된 대장주 쪽에서 그 외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240달러짜리, 바클레이즈에서 목표주가 240달러짜리 목표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 2% 정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은행 문제는 일단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차트냐면 상업은행들 예금 추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뱅크런, 그러니까 혹시 지역은행 문제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좀 그래프로 본 건데 예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뱅크런 조짐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루 급락하고 나서 자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왔고, 오늘 또 올랐고, 시간에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급락했던 거를 금요일 반등, 오늘 반등, 시간에 추가 반등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제 채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역은행 문제는 사실상 거의 일단락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가 오늘 미국에서 은근히 뉴스가 많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멱살 잡고 있는 건 히토류, 미국이 중국 멱살 잡고 있는 건 관세,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자꾸 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내잖아요. 우리는 히토류가 되게 중요해라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걸 자꾸 티를 내는데, 오늘 호주하고 그 공급망 구축을 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호주에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 호주에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히토류를 캐내서 미국으로 가져오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과장을 많이 하죠. 뭐 1년 후에는 히토류가 넘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은 뭐 이런 거를 살펴보면 미국이 거의 80%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요 어떤 그 산업에 대해서 뭐 자동차나 아니면 IT 쪽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의 80%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중국이 히토류 안 팔아 이래버리면은 못 만들잖아요. 히토류는 자석의 핵심 이제 광물이기 때문에 자석은 모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도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카드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계속해서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미국에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특이한데, 최근에 4일 동안에 3일이 종가가 고가예요, 거의. 예,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계속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주요 업종별로 보면 대형주 1.8%, 중형주 1.2%, 소형주 0.8%, 여전히 이제 대형주가 강하긴 한데, 전체 업종 지수로 보면 하락한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스하고 뭐 유통, 운송,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밥 정도 또는 이제 빠진 게 있었고, 거의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아주 강하게 올린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이제 3,800 돌파할 때 어떤 형태로 돌파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대형주만 가지고 올라간 거냐, 시장 분위기가 전체 다 붐업된 거냐. 근데 이제 후자 쪽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4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이것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매도냐. 왜냐하면 9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쭉 매수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매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매도도 잠깐 그냥 일시적인 매도인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대주주가 물량을 판다고 하니 그 물량을 어떤 형태로 처리하느냐. 장내 매도가 있을 거고 그냥 약간씩 계속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주주 물량을 또 다른 기관 또는 외국인 운용사한테 우리 이 물량을 통으로 사세요. 그걸 이제 블록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데 대주주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단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확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대주주가 팔 때는 오늘 종가가 98,000원이면 여기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팔거든요. 예를 들어서 98,000원이다 그러면 95,000원에 넘기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그 물량을 받을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블록으로 받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만든 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삼성전자 10만원 PBR 밴드 뭐 상단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또 정리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매도하고 3일 매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게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단기 고점인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오늘 장에서 특히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이게 그 지수는 되게 좋은데 ADR은 과매도예요. 이게 이제 파란색 지수는 되게 좋은데 빨간색 ADR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비율은 오히려 부진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뭐 전 세계 관세 부과한다고 어쩌고 할 때쯤 됐을 때 이게 이제 ADR 그 부분에서 ADR하고 지수하고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엇갈릴 때는 지수가 급락하기보다는 ADR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가 코스피가 ADR 과매도를 해서 상승 시도하는 업종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근데 2차전지가 뚝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이 과매도로 내려가는 상태라서 상승하는 종목군들,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고 어제 이제 로봇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어제 엔터주도 좀 올라갔었고 근데 순환매가 아니라 어떤 종목은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업종은 선입견 갖지 말고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급이 일관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 이후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2차 전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고 그 외에 이제 로봇주가 일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골라 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반도체에서는 약간 소재 쪽을 많이 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뭐 파마리서치하고 에코프로 BM이 1, 2위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양상인데 종목으로 보면 그 반도체 쪽이 아직까지는 종목 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을 외국인 기관들이 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6일 거래일 동안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어떤 끌어올리는 업종이 등장을 하는지 이제 계속해서 좀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한 장세다.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지금 관세 갈등, 셧다운이 동시에 이번 주에 해결될 거냐, 또 이렇게 이제 몰아갔다가 뒤통수 칠 거냐,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일단 좀 긍정적으로 일단 미증시에서는 반응이 나온 상태고,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주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에게 흐름이 좀 넘어가게 되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애플 관련된 분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또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끌어올려놓고 이제 좀 장난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좀 두드러지게 기술주들의 어떤 흐름이 조금씩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마감해서 일제히 다 올라가진 않더라. 빅테크가 이제는 일제히 올라가지 않고 어떤 특정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쉬고 이런 구도가 되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애플이 또 움직임이 나왔고 어제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지수는 아주 강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매도하고 삼성전자도 매도했거든요. 근데 다만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10시 반 이후에 매도의 피크는 지나갔고 오후는 오히려 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제법 사들여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매수로 바뀌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종목 장세, 그러니까 과매도권 이미 지난주 금요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늘어나는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세 차트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제 흐름인데, 올해 들어서 대형주 지수가 64%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중형주 지수가 7% 정도 올랐고, 소형주 지수는 한 17%.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대형주 지수하고 소형주 지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형주 올리지, 코스피 소형주 올릴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자 10%만 올라가면 30조 원의 평가이익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코로나 장세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중형주 지수였어요. 그때 중형주 지수가 그 국면에서 1년 4개월 정도? 1년 4개월 동안에 거의 90% 가까이 중형주 지수가 올라가고, 소형주 지수가 80% 올라가고, 대형주 지수가 60%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소대 순이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개인들이 주포였어요. 그때 고객 예탁금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러면서도 또 개인이 그때 당시에 90조 원,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110조 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중소 뭐가 가는지 이게 이제 가늠이 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어나서 개인들이 합류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은 대형주, 기관은 일부 중형주에 붙어서 수익률 게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구도를 보면서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지금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구독하기 좀 쭉쭉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